금값이 왜 이렇게 미쳤냐? 뉴스는 늘 똑같이 말하죠. 인플레, 전쟁, 금리. 근데요,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의 달러 약세, 아주 좋다라는 한마디가 단순 금값 폭등 폭락이 아닌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거대한 뒷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금값의 높은 변동성을 가져오는 소름 돋는 뒷배경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금값이 더 갈지 꺾일지 판단하는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채널 구독을 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힘이 됩니다. 저는 이걸 파다가 의문이 딱 3개가 생겼어요. 이 3개를 한 번에 연결하면 금값이 왜 이러는지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고에는 금이 얼마나 있나? 두 번째, 트럼프는 왜 동맹국까지 등 돌리는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걸까? 세 번째, 미국의 38조 달러급 부채, 이걸 대체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 이 세 가지 의문은 역사적으로 패권국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바탕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금을 볼 때 딱 한 줄만 먼저 가져가세요. 금은 호재보다 시스템 불신에서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금값이 급등할 때 보통 이 세 개가 동시에 움직여요. 달러가 약해지거나 실질금리가 내려가거나 국채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거나.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이 세 개를 어떻게 한 줄로 연결드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은 금이 얼마나 있을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포트녹스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는 돌았지만 실제 공개는 진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 금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도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왜 우방국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일까?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흐름이 보이는데 우방국까지 흔들리면 괜찮은 걸까요? 그 많은 국채들이 시장에 던져지면 단순한 약달러가 아니라 달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부채가 산더미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일각에서는 디폴트 또는 재조정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이 실제로 어떤 계획을 깔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전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달러 약세 좋다는 취지의 발언이 보도되고 금값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을 보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미국은 금이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말도 안 되게 많을 수 있다. 이게 왜냐면 지금부터 과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과거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어떻게 가져왔고 어떻게 지켜냈는지 확인해 보면 제가 미국이었어도 금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1914년부터 1945년까지 1,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은 영국과 유럽에 물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량이 3만 톤 정도였는데 무려 70%인 2만 1천 톤 가량의 금이 미국으로 흡수됐고 그 결과 패권 1등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죠. 결론만 보면 전쟁은 끝났는데 금은 전부 미국으로 갔고 물도 미국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1955년부터 1970년 사이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으로 금 보유량이 8,000톤까지 급감했고 결국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나라면 끝이죠. 근데 미국의 다음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부터가 미군이 패권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금이 부족했다면 그럼 금 대신 필수 자원을 달러에 묶는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약을 맺어서 석유는 달러로만 산다는 페트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우디는 안보와 미국 국채 이자 수익을 보장받고 미국은 전 세계 달러 수요를 강제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완벽한 윈윈 구조죠. 미국은 금 보유량이 급감했어도 여전히 보유량 1위권이었고 추가로 산업의 핵심인 석유를 통해 패권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과도한 국채 발행과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신뢰가 흔들리고 많은 국가들이 등을 돌리면서 패권이 약화되는 흐름이 보이는데도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여기로 옵니다. 미국은 이 판을 어떻게 다시 잡으려는 걸까? 여기서부터 오늘의 영상 핵심 가설입니다. 저는 미국이 4차 산업혁명과 화폐개혁을 통해 전 세계 패권을 다시 잡으려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채 디폴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패권국이 흔들릴 때 자주 쓰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영국에서 한번 나옵니다. 1800년대 영국의 부채는
GDP 대비 260%까지 치솟아 거의 국가부도 위기였고, 이때 영국은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2차 산업혁명에 자본을 쏟아붓는 도박 같은 투자를 감행합니다. 결국 산업혁명에 성공했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은본위제를 버리고 근본위제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즉, 패권이 흔들릴 때 기술혁명과 화폐룰 변경은 부채 해결 패키지가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패권이 흔들리는 지금 AI와 4차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화폐 시스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은 패권의 필수적인 요소인 금과 4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필두로 전 세계 1등 자리를 더 견고하게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까지 확보하기 위해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국 내에서 제조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3차 산업의 핵심이 석유였다면 4차 산업의 핵심은 AI 서비스와 반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한다면 석유의 중요도는 줄고 전 세계는 AI 서비스와 반도체를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그 순간 미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결제율까지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소름 돋는 시나리오가 보이시나요? 미국은 달러 본위제에서 어떤 형태로든 코인 본위제 같은 화폐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담보예요. 화폐 기능을 하려면 결국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에는 담보가 따라붙습니다. 저는 그 담보가 금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테더는 금을 증거성 자산으로 확보해왔고, 이런 흐름은 미국 시스템도 디지털 결제 질서에서 담보를 중요하게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추가 근거로 팔란티어의 피터 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인사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자산으로 축적해왔고, 정치적으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트럼프 역시 빅테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하니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고요. 서로 윈윈인 셈이죠. 그럼 한번 가정해보죠.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량이 36,000톤 정도라고 볼 때 미국이 과거처럼 70%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을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없을까? 이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맞든 틀리든 이 가정이 시장에 설득력이 생기는 순간 금은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새 결제 질서에서 담보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도 상상해 봅니다. 미국이 코인 본위제를 위해 금을 확보하고 반도체 및 AI 서비스 결제는 코인으로 받겠다. 또 국방력이 필요한 나라에는 국방비도 코인으로 받겠다. 그리고 코인 결제 시 관세를 낮춰주는 방식까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과거 페트로달러 했던 방식과 결이 비슷하죠. 필수 결제를 쥐고 결제 수단을 강제한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굳이 미국이 금이 필요한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금이 있어야 패권을 완성형으로 가져갈 수 있고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요. 미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달러 약세는 미국에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미국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나라들의 자산 가치도 같이 하락시킵니다. 반면 달러가 약세면 금값은 반대로 상승하기 쉽죠. 미국 입장에서 약달러를 밀고 나가면 38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의 실질 가치는 하락하고 미국이 들고 있는 금의 자산 가치는 상승합니다. 따라서 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순간 미국의 부채는 실질적으로 탕감되는 방향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달러 약세가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코인 보유량만 보면 미국과 중국은 근소한 차이일 수 있지만 금 보유량을 따져보면 미국은 공식적으로 8,000톤을 보유한다고 알려져 있고 여전히 압도적 1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패권 요소인 금과 4차 산업 핵심인 반도체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고, 이를 통해 더 강한 패권 1위 국가를 만들 계획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전 세계 1위 패권을 더 강하게 키우고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화폐 개혁을 밀고 갈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뉴스를 통해 금값이 더 갈지 꺾일지 판단하는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달러 방향.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금은 구조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트럼프의 약달러 발언이 민감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금은 달러의 그림자처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둘째, 실질금리.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현금,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고 금이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에는 역풍이 불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을 볼 때는 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를 봐야 됩니다. 셋째, 시스템 신뢰 신호. 국채를 누가 던지는지, 달러 중심 균열은 없는지, 코인과 관련된 언급이 커지는지 등의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커질수록 금은 보험료가 붙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금값은 호재보다 신뢰 문제에 더 민감합니다. 이 세 개를 체크하면 금 관련 뉴스가 구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미국의 이런 흐름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금 가격이 재정립되는 구간이 온다면 금값이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 숫자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코인보니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대리였습니다.